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2020년 경자년 흰지의 지혜, 영민함, 또 풍요로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기억하시죠? 거기서 얼마나 그 마우스가 정말 귀엽고 또 똑똑하고 행동이라든가 이 아주 지혜롭고 영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롭고 영민하면서 또 호소력 있게, 거기 보면 톰과 제리가 나오죠. 제리는 너무너무 귀여운 쥐인데 톰은 약간 바보스러운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 제리가 내놓는 아주 귀여운 행동과 말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보 같지만 욕심 많은 톰을 놀리는 제리의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정치 스피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발표 불안증, 연단 공포증, 무대 공포증 이런 얘기합니다. 연단에 서기만 하면 달달달 떨립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가서 말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떨어서 다시 NG를 내고 반복하는 경우 있습니다. 발표만 하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공부했던 거, 기억했던 거, 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 보게 됩니다. 제가 친한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아주 말도 잘해서 제가 추천도 하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될 계기를 좀 잡아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또 교수가 됐으니 박사까지 받고 그 분야에 한 30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방송국 카메라 앞에만 서면 덜덜덜덜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물론 그렇습니다. 방송 가면요. 왜냐하면 앞쪽, 옆쪽, 뒤쪽 하늘에 카메라가 뭐 5대에서 10대 정도가 촬영을 합니다. 위에는 조명이 뭐 100개, 200개, 어떤 때는 1000개, 막 여름철에는 아주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물론 스튜디오는 냉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온도 조절이 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땀이 절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말을 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법, 또 발표 불안증 없애는 법, 연단 공포증, 무대 공포증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대나 연단에 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회의 때 자기 발표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교수님이 지목하거나 또는 사전에 정해둔 절차에 따라서 발표해야 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공식적인 무대에 자주 서게 됩니다. 우리 연말 모임, 연초, 신년회 행사 때마다 건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 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 가능하고요. 무대에 익숙한 사람이 그런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를 자주 봤는데요. 그것은 일반 사람만이 아니고 유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프리데 엘리네크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뭐 연인들이라든가 이 작품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특히 여성들의 심리 묘사, 그리고 어려운 삶의 공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그린 작가인데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정말 절망감에 빠져버렸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두려워졌다. 도망쳐 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4.15 총선에서 수천 명의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도요, 300명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물론 현재 숫자는 298명이죠. 그런데 그중에 말 잘하는 국회의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방송도 출연하고요. 나머지 250명 정도 국회의원은 사실은 대중 앞에 대중들이 이름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을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긴장합니다. 저도 무대에 서면 1000명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뭐 사회를 보고 또 제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항상 떨립니다. 그런데 이 떨림을 극복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무대에 서거나 또는 연단에 서서 말을 해야 될 때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떨리는 불안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무대에 서다 보면은 이 객석에 수천 명의 관중들이 있고 객석에 청중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바라볼 때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정한 이웃, 친한 친구들, 나에게 환호성을 보내주고 박수를 쳐주기 위해서 온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처럼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서 있는 연단, 말하는 장소를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장소라고 인식하는 것. 그래서 무대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무대를 익숙한 나의 홍보 또는 나를 알리는 장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이 떨리고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럴 경우는 심장이 함께 막 박동칩니다. 심장이 박동도는 아주 맥박과 함께 아주 숨 쉴 틈 없이 막 떨리고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요. 눈앞에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또 다리나 손발도 달달달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생기는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50명, 100명, 1000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연설해본 경험이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꼭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될 것인가? 자, 내가 왜 섰는가? 나는 이분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의 정책을 설득하든 또는 최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든 또는 우리 회사의 어려운 입장을 변명하기도 하고 또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도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꼭 써야 될 당위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과 어떻게 호흡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설의 내용과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떨림이 진정이 됩니다. 신체적인 움직임, 막 눈을 깜빡거리는 분도 계시고요. 손발이 덜덜덜 이렇게 떠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심장의 요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물 한 컵 마시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과자, 달콤한 것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즐겨 마시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항상 따뜻한 물, 맑은 물이 사실은 가장 목 상태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그 과정에서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불안감이 어느새 이 편안한 대화 속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 두 번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긍정 에너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나 말 잘할 수 있다. 나 평상시에도 잘한다. 아마 대부분 평상시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과 얘기할 때 말 잘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연단에만 서면 사실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아, 나 이렇게 말 잘했었지. 가족들과 편안한 대화를 했었지. 그리고 내가 책도 세계의 고전 100편의 명저를 다 읽었었지. 나 아는 거 많아.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자존감은 이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나누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준비를 하면서 일단 심호흡하는 훈련들 많이 해야 됩니다. 4초 들어마시고 4초 쉬었다가 4초 내뱉는 이런 거. 또 호흡이 짧은 사람은 3초도 좋습니다. 2초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초 들어마셨죠. 그리고 2초 동안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초 동안 하고 내뱉는. 코로 2초 들어마시고 2초 동안 참고 2초 동안 내뱉는 거. 이것을 조금 더 익숙해지면 4초 동안 할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4초를 참는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 참은 다음에 한꺼번에 다 뱉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훅 하고 뱉는 것이 아니라 4초 동안 자연스럽게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 이것이 길어지면 5초 동안 들어마시고 5초 동안 참고 5초 동안 내뱉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호흡하는 훈련, 그것도 복식 호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자꾸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언어들,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다면 한용운 시인의 아, 님은 같습니다. 이 시를 잘 아시는 분들, 님의 침묵이라는 시죠.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던 같네요. 자,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던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앞부분 끝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또 해봐도 될 테고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익숙한 걸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정돈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든가 낯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 또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 이런 편한 시들을 낭송하는 거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편안해지고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 내서 훈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광자, 돈을 내고 듣는 광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하철 타러 가는 중에 지하철 타기 직전까지 그때 가볍게 콧노래도 불러보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발성도 해봅니다. 그리고 노래도 불러보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내려서 이동할 때 합니다. 지하철 중간에 환승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있죠? 고수부지 같은 곳에 걸으면서 사람이 많을 때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적고 인적이 드물 때는 그때 노래도 해보고 신앙송도 해보고 또 제가 생각나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연습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건, 평상시에 자주 훈련하라. 어떤 곳이든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적은 곳, 등산 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고요, 흥얼거려보고 또 신앙송도 해보고 또 내 연설도 해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하고 자기 스스로 산에서 많은 나무들이 청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빽빽하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나의 사랑하는 청중이라고 생각하면 연설이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원고를 메모식으로 해갈 수도 있고요. 가능한 완전한 원고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서결 이런 3단 논법도 좋고요. 기승정결 4단 논법도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서론 부분, 그다음에 본론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결론에서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 결론 부분까지 다양하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고가 꼼꼼하면요. 그리고 그 원고를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면 원고를 잊어버렸거나 또는 내용에 자기가 말머리가 트이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금방금방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원고 준비 그리고 그 내용을 알차게 담는 것이 결국은 좋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반인데요. 그러다 보면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저절로 사라집니다.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법들은 준비에 있어서는 내가 연설할 장소를 미리 가보는 겁니다. 그것이 63빌딩의 컨벤션 홀일 수도 있고요. 63빌딩 3층 가면 아주 1000명, 1500명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행사를 해야 된다면 미리 가보는 겁니다. 제가 2달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라보엠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3번의 공연 모두 사회를 봤는데요. 그러면 그 전날 리허설 때 가서 장소 곳곳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서야 될 위치는 어디고 청중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발언을 이런 템포로 하면 좋겠구나. 철저하게 그 장소를 리허설해 보는 거죠. 그 장소나 공간이 익숙하면 내 발언이 아주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가본 곳, 거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청중들이 있다. 그럴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설에 있어서 당황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틀렸네 말하는 순간 그 연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잘하던 그 말을 제가 틀렸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스운 거죠. 틀리더라도 간단하게 정정해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후 모든 과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답을 찾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6번째로는요. 그런 이야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모임마다 가서 발언 기회를 안 주더라도 내가 스스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네 왜 나서나? 그럴 때 저도 선배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잠깐의 스피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노래할 기회가 있다.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자, 커피를 마셔야 된다. 머뭇거리고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장소든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 얘기를 전달하라.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디 가든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내일은 국회 가서 제가 발표 토론자로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잠시 후면 또 오늘 방송국 가서 정치 토론도 해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늘게 됩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훈련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말고 내가 말해야 될 상황이라면 나서서 하십시오. 그러면 정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친숙한 일을 반복하라. 나에게 익숙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익숙한 말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낯선 말들은 사실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의 고사성어 중에서 제가 소개드릴 거는 다언삭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공경한 지경에 자꾸 이르게 된다. 자주 공경에 빠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익숙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다언삭궁이라는 이 고사성어, 사자성어처럼 실수를 하게 되거나 또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막으면서 스스로 하다 보면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익숙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하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익숙한 언어들, 내가 잘 쓰는 표현들, 내가 잘 쓰는 사자성어, 내가 좋아하는 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무대 공포증, 연단 공포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익숙해지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요인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말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말했다 하면 말실수해서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이 소극적인 경우일, 또 내성적일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대화에 빠지게 됩니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풀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5분 동안의 연설 완벽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천하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항상 내 연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되, 목표는 그렇게 두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고, 또 그동안 연습한 대로 하다 보면 저절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가지인데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거나, 또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4번째는 과거의 실수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실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꾸 말하려다 보니까 실수한 경험들이 떠올라서 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노래 부를 때 가곡 부르잖아요. 어려운 부분,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다음에 노래 불러도 틀리기 쉽습니다. 그 노래를, 그 부분을 1000번, 2000번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는 한 한 번 틀린 부분은 자꾸 틀립니다. 한 번 고음에서 소리가 어긋나고 고음에서 삑하고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분 단위로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과거의 실수의 경험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경험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아, 내가 저거 했을 때 성공했었지, 내가 저거 했을 때 잘했었지 라고 생각하면 그런 불안증,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꾸 나서보고 자꾸 말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소극적 성격 자꾸 도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바꿔보시는 거죠.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실수했던 경험보다는 역시 아무래도 성공했던 경험들을 떠올린다면 훨씬 답을 찾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사성어를 아까 제가 다언 삭궁, 다언 마늘땀 마늘스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삭 공궁할 궁, 공궁한 지경에 자주 빠지게 된다. 다언 삭궁. 그래서 말은 조리 있고 신중하고 단호하고 적재적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언 삭궁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소개드릴 것은 현하지변이라는 사자성어, 말 잘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매달릴 현, 물하, 그리고 말 잘할 변입니다. 그래서 말이 폭포수가 내리듯이 말을 그냥 콸콸콸 쏟아낼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을 과거에 진나라의 역사책 진서에서 곽상진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통해서 현하지변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시간의 법칙. 말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웅변 원고도 익혀야 되고요. 또 다양한 시라든가 산문들을 읽어보면서 말 잘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또 상대와 토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명확한 논지를 전달하는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현하지변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대신에 지나치게 말만 잘하는 것들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잘하되 그러나 그 말이 사람들에게 항상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는 훈련들, 말 속에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 지식, 이 사람과 말했는데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나면 따분하고 아니면 독설만 퍼붓고 나의 말꼬리 잡고 뭐 이러면 말 듣기 싫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웅변도 사랑하고 스피치도 사랑하고 시도 사랑하고 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시는 문효치 시인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문효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허공에 태어나 수많은 촉수를 뻗어 휘젓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될 온몸을 태워서 찬란한 한 점의 섬광이 될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빛깔이 없어 보이지 않고 표정이 없어 만져지지 않아 서럽게 떠도는 사랑이여 무엇으로든 태어나기 위하여 선명한 모형을 빚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되어라. 너무나 절절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여 가서 닿기만 해라. 닿으라는 거죠. 가서 불이 되어 타오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잘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대 불안증, 또 발표 불안증, 연단 공포증 순식간에 날아갈 겁니다. 자욱했던 미세먼지가 이 북서풍에 다 날려가듯 우리 발표 불안증, 연단 공포증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연스럽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불안감을 자꾸 증폭시키지 말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평상시 훈련하고 또 치밀하게 원고를 준비하고 상황에 대비한다면 우리 연설, 스피치, 말하는 거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자년에 이 멋진 말하고 세상에 멋진 메시지 던지는 그런 기분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정치 스피치, 말 잘하고 발표 잘하고 연설 잘하는 법,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연단 공포증 떨치는 법, 줄이는 법 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2020년 보내십시오.